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국도로공사 스마트건설사업단의 2024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스마트 건설 사업이 이제 최종 단계 3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2년마다 이렇게 단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3단계는 이제 핵심 개발 기술들을 실증하고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실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게 3단계 목표입니다. 저희 사업이 2020년 4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5년 차를 맞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토공 분야의 자동화, 그다음에 교량을 비롯해서 구조물 시공의 자동화, 그다음에 스마트 안전 기술, 플랫폼 구축과 같은 분야에서 기술들을 쭉 개발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무인화 토공 자동화 기술들을 대대적으로 실증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또 지금 관심이 많은 안전 기술들도 개인의 어떤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저희가 이미 테스트 베드에서 시험을 또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실증 위주로 실용화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올해 5천년도의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 건설 교류회 회장으로서 교류회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중심적인 활동 계획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이제 본의 아니게 무거운 자리를 맡게 됐는데요. 우선 이제 저희 교류회, 우리 교류회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마트 건설이라는 어떤 건설 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건설 산업을 주축으로 하지만 여러 전문 분야가 함께 융합돼서 이렇게 움직일 때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류에 참여하는 다양한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 기업들, 그다음에 연구자들, 그다음에 세대도 저희가 젊은 그룹들, 스타트업들부터 장년 그룹들까지 많이 분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듣고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들을 서로 또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정보도 수집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은 외부에 다른 외부로 보완을 해서 다른 전문가들과 좀 교류하면서 좋은 정보들을 주고받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스마트 건설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회원사들의 소통이나 협업 파트너십들이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 열리는 세미나나 이런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스마트 건설 교류회가 해외 국가와 연계하여 학술 행사를 하게 된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다녀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건설이 사실 우리나라 출발이 좀 늦었지 않습니까? 다른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 이제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서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쫓아가고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앞서서 시작했던 선진국들이 어떠한 일들을 어떤 수준에서 하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해외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불러보기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하고 있는 수준과 내용이 이런 정도다라는 게 파악이 되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물론 이 기회가 된다면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해외 전문가들과도 교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우리 스마트 사업의 공적인 목표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바깥에 글로벌 동향이 어떠한지 잘 알고 공부하고 또 우리 수준 진단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CES에서 보았듯이 인공지능이 전 산업 분야에서 깊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이제 AI는 산업 분야를 통틀어서 굉장히 각광받는 기술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CES 2024 주제 중 하나가 AI고요. 또 최근에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 이제 공개된 보고서도 보면 전 세계 기업들 대상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반 정도 가까운 답변이 AI, 또 기후변화 같은 것들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업을 접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AI를 활용한다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실험적인 차원, 그 다음에 또 비용이 많이 들죠. 전문가도 없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뭐 딥러닝을 비롯해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적응도도 높아지고 있고, 전문가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AI를 실행하는 비용을 또 떨어뜨리게 될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산업 분야에서도 갈수록 이제 특별한 엔지니어 자체도 줄어들게 되고, AI를 활용한 기술, 그다음에 정책이나 프로세스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건설산업을 좀 효과적으로 영위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AI와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구체적인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은 도로, 하천, 철도 단지 등 건설 분야가 BIM 정보를 통합하기까지 여러 가지 공통 BIM 표준 분류 체계가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 관련 표준 체계가 제정되지 않아서 각 분야별로 건설 정보가 제각각 구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으실까요?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네. 사실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 받지 않은 분들이 사실 많지 않은데 지금 저희가 BIM이 도입된 2008년에 처음 도입됐죠, 우리나라에. 지금도 이제 뭐 많이 쓰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향후 유지 관리까지 갈 때 처음에 설계하고 건설했던 정보들이 끝까지 계속 연결이 돼야 됩니다. BIM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는데 이게 파이프라인처럼 흐르는 데이터를 쭉 연결해서 쓰기 위해서는 동일한 분류 체계에 따라서 데이터가 좀 정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통합적인 표준 분류 체계가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발주 기관마다 사업할 때마다 각각의 분류 체계를 가지고 데이터 정보를 연계하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에 통합적인 분류 체계를 만들고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과 그다음에 각 공공기관들 좀 머리를 맞대서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기술적인 난이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는 표준화된 분류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서로 통합적으로 연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하는 그런 검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향후에 어떤 통합적인 표준 분류 체계가 마련되는 계기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 연구 개발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을 실무 적용 검증 이후에 확산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BIM 기술의 실무 분야 확산 적용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저희 사업단은 이제 저희 설립된 직후부터 저희 목표를 현장에 납득하는 기술의 실용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희가 R&D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국민들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실증을 해야 되는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BIM과 관련돼서는 앞에 분류체계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은 분야입니다. 지금 BIM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지금 구하기가 어렵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비용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BIM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자꾸 좀 늘려가고 있죠. 저희 고속도로도 지금 신규 노선에 실설계할 때는 의무적으로 BIM 상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쉬운 거는 SOC를 예를 들어서 보면 인프라 분야죠. BIM이 이제 그래서 설계 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BIM 효과는 시공 중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의 운영 유지 관리할 때 BIM을 쓸 때 굉장히 효과가 커집니다. 아직은 설계 단계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모델링 하는 분들은 대가 문제의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잘 되겠고 쉽지는 않겠으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제도적인 분야 개선도 필요하고 기술적인 어떤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현장에서는 작은 분야에서라도 BIM의 성공 사례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설계 단계가 아니라 시공이나 운영 유지 관리할 때 활용하는 성공 사례
이를테면 저희가 작년 가을에 이제 토공 자동화를 하기 위한 실증 사업을 할 때 토공 그 현장에 대한 BIM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성토를 하면서 흡사기를 한 층 한 층 해갈 때 그때 데이터를 장비에서 받아서 BIM 모델이 바로바로 수정되는 걸 한번 시도해 봤어요.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들을 가능하게 했을 때 현장 기술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BIM은 제도적인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산업계에서 함께 가야 되겠지만 현장에서는 작은 기술적인 성공 사례들 하나씩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BIM 우리한테 정말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신 조성민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건설신문과 스마트 교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